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맨유는 무기력했는데요. 벌써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리그 11라운드를 치른 현재 승리가 5번밖에 없어 승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12라운드 와포드 이후로 비아레알, 첼시, 아스날 3연전이 기다리고 있고 비아레알과 첼시는 원정이라 더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맨시티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완벽한 경기력 속 한 가지 흠이라면 맨시티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결정력이 오늘도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원정에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기분 좋게 A매치 휴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샤르는 이번에도 3백을 선택했는데요. 카바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전방에 그린우드, 호날두가 출전했고 바이, 린델레프, 메가이어가 3백을 구성했습니다. 시티는 베실바가 펄스9, 포든이 오랜만에 왼쪽 인포드로 나섰고 긴도안, 덕배가 메잘라도 출전했습니다. 센터백에는 라포르테가 퇴장당하면서 디아스톤스 조합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맨시티는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맨유를 괴롭혔는데요. 2명의 센터백과 로드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전방 압박을 보였고 압박을 통해 골 소유권을 지속해서 따내왔습니다. 맨시티의 압박 포인트는 전방 압박과 골 소유권을 잃었을 때의 재압박인데요. 강한 압박을 통해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볼을 유도하고 맨유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측면으로 이동해 수적 우위를 통해 압박합니다. 설령 반대 측면에 맨유의 선수가 비어있을지라도 많은 선수가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는데요. 많은 숫자의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 맨유가 볼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맨시티에게 볼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맨시티의 경기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스위칭인데요. 선수들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3명의 공격진과 균도안, 덕배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바가 3선에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면 긴도안이 전진해 실바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식으로 선수들이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는데요. 왼쪽에서는 포든이 중앙으로 이동하면 칸셀로는 측면을 넓게 벌리고 칸셀로가 중앙으로 이동하면 포든이 벌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맨유는 전혀 제어하지 못했는데요. 자신의 포지션을 벗어나 이동하는 선수를 따라가게 되면 공간이 생기게 되고 선수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통해 스위칭을 하니까 자신의 마크가 누군지 헷갈리게 되면서 결국 맨시티에게 공간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바, 긴도안, 덕배의 터치맵을 보면 도대체 어디 포지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방, 후방, 측면에 모두 관여했고 모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맨시티가 경기를 지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렇듯 3명의 선수는 모든 지역에서 관여하면서 모두 펄스9처럼 움직였지만 각각의 세밀한 역할들이 다릅니다. 실바는 균도안보다도 빌드업에 더 관여했고 측면 공격에 적극 가담하면서 측면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균도안은 빌드업보다 박스안 침투,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였고 덕배는 공격 전개와 날카로운 킥을 통한 크로스, 침투한 후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등 같은 역할을 맡은 것 같으면서도 달랐던 세 선수입니다. 이날 시티에서 승리의 주요고로는 실바와 로드릴을 뽑고 싶습니다. 실바는 최근 절정의 폼을 이날도 보여줬고 평소와 달리 펄스9 역할을 부여받으면서도 자신의 기량을 유지했는데요. 특히 전반 막판 나갈 것 같았던 볼을 포기하지 않고 발을 뻗어 결국 골로 연결시킨 것은 실바의 볼에 대한 집념과 집중력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맨시티가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데 있어 로들리의 공이 큰데요. 로들리는 맨유의 역습을 지능적으로 다 끊어냈습니다. 전방 압박에 적극 가담하고 맨유가 호날두나 그린우드에게 볼을 연결할 것 같으면 미리 읽어내고 끊어냈습니다. 센터백을 완벽히 보좌하면서 좋은 수비력을 보였고 후방에서의 경기 조율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롱패스 성공 8회, 성공률 100%라는 놀라운 성공률을 보이기도 한 로들리인데요. 그에 반해 맨유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맨시티전에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안되면서 후방에서 자꾸 볼 소유권을 잃었고 터치, 패스미스, 측면, 전방 고립 등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일단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안되면서 전방으로 볼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그린우드와 호날두는 경기 내내 박스한 터치 횟수가 각각 1회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맨유는 후방에서 볼을 잡고 전진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린우드와 호날두는 슈팅의 강점, 특히나 호날두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만 볼 자체가 자신에게 오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한 포메이션상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가 윙백이 전부인데요.
그만큼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미드필더나 최전방 공격수들이 측면 지원을 나가주면서 윙백이 고립되지 않게 도와줘야 하는데 경기 자체를 맨시티가 주도하고 있었고 맨유의 역습 속도나 공격 지원이 적어 윙백이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윙백이 고립되니까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비사카와 쇼는 전진 자체도 적었습니다. 맨시티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니까 윙백이 전진하기도 전에 볼이 끊기거나 역습을 할 때도 적극적인 전진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돌고 돌아 다시 솔샤르인데요. 솔샤르의 이날 전술 컨셉이 뭐였는지 알기도 힘들었고 선수들의 미스도 너무 많았습니다. 맨유는 전술적인 이야기보다 솔샤르의 문제점이 더욱이 부각됐는데요. 이날 맨유는 맨시티의 강한 압박에 전혀 대처가 되지 않았고 선수들의 개개인 미스도 많았습니다. 터치가 많이 투박했고 패스 미스도 많아 맨시티에게 소유권을 너무나도 쉽게 내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미스들이 많아진 이유는 전술적으로 솔샤르가 압박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못했고 선수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지쳐 보인 이유는 솔샤르가 벤치 자원을 믿지 못하고 로테이션을 잘 돌리지 않는 탓인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맥과이어는 폼이 계속 좋지 않음에도 선발로 나서고 있고 플레드도 최근 폼이 좋지 않고 루크쇼도 지난 시즌에 비해 아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텔레스, 반다비크가 있음에도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최근 호날두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음에도 로테이션이 적다 보니 주전들의 체력은 지치고 교체 자원들은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좋지 않은 효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루크쇼는 결국 이날 부상까지 당했고 텔레스가 급하게 이번 시즌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펩은 교체 카드를 단 한 장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반면 솔샤르는 교체 카드를 4장이나 사용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고 처참한 경기력으로 홈에서 야유를 받았습니다. 과연 솔샤르가 유임될 수 있을지, 자른다면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은 누가 있는지 지켜보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